안녕하세요. 자주쌤 후아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홍버섯을 한번 수놓아 볼 텐데요. 홍버섯의 도안은 저는 이렇게 니들마인더나 손거울에도 활용을 했었고 조금 도안이 다르기는 한데 손수건이나 덮개에도 그려서 수를 놓아 봤어요. 오늘은 제가 여기 스트라이프 천 손거울이나 니들마인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려진 도안에 한번 수를 놓아 보겠습니다. 먼저 홍버섯의 이 버섯의 머리 부분을 수놓을 거라서요. 면을 채우기를 할 때는 이렇게 실을 가닥수를 풀러서 두 가닥을 바늘에 먼저 끼워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실을 끼우는 방법이나 매듭 짓는 방법은 유튜브 채널에 프랑스 자수의 기초라고 해서 제가 미리 올려놨거든요. 돌아가셔서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저는 두 가닥을 이렇게 끼워 놓았고 머리 부분, 빨간 부분을 채우는데 면을 채울 때는 저는 항상 기준선을 만들어 놔요. 바깥쪽에서 퍼져나갈 방향으로 기준선을 몇 개 만들겠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퍼져나가는 대강의 방향을 정해놓고 그 사이사이 각도로 면을 채워주시는 게 훨씬 더 바르게 채워질 거예요. 롱앤숏은 롱앤숏 스티치는 말 그대로 땀의 길이를 짧고 길게 번갈아 가면서 불규칙한 선들을 만들어 가는 거기 때문에 엉킨 거를 먼저 좀 풀어 볼게요. 하나를 선을 길게 만들었으면 그 다음 거는 좀 짧게, 그 다음 거는 더 짧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다른 길이의 선을 만들면서 면을 채워가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방향, 결이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만들어 놓은 것처럼 미리 방향을 잡아 놓으셔도 되고 하시면서 잊지 말고 계속 결을 맞춰가면서 면을 채워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렇게 이 부분이 채워졌으면 나머지 부분도 채워야 되겠죠. 이럴 때는 끝점을 굳이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실과 실 사이에서 나와서 다시 앞선 방향 그대로 다시 뻗어나가시면 되세요. 이번에도 실과 실 사이에서 나온 다음에 각도는 맞춰서 그대로 면을 채워가겠습니다. 홍버섯에 있는 이 위에 하얀 점들은 나중에 이 빨간색 면을 다 덮고 나서 위에다가 얹을 거기 때문에 그냥 다 가려놓고 끝까지 면을 다 채워주세요.
이쪽 부분은 각도가 이제 조금씩 휘어져서 이렇게 안쪽으로 방향을 잡을 거기 때문에 제가 짧은 땀들로 방향을 조금씩 틀어서 안쪽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남은 공간은 또 다시 조금 긴 땀들로 쭉쭉 채워보겠습니다. 버섯의 기둥 부분은 건너뛰고 다시 나머지 빨간색 머리 부분, 짧은 공간이라고 좁은 공간이라고 너무 짧은 땀들로 가지 마시고 오히려 조금 긴 땀들로 채우는 게 더 뭐랄까 매끈하게 보이거든요. 거칠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좁은 공간도 오히려 조금 긴 땀으로 저는 채우고 있습니다. 다시 여기 부분은 이제 다시 꺾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짧은 땀으로 이제 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빨간 면들은 모두 채웠고요. 이제 위에 있는 점들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홍보선 위쪽에 하얀색 점을 표현을 할 텐데요. 보면은 가까이 보면은 이렇게 좀 두꺼운 부분은 제가 2번을 스트레이트로 했고요. 이렇게 작은 점들은 스트레이트 하나로 얹어 놓았습니다. 자, 가닥수는 6가닥으로 저는 준비를 해 놓았고요. 바늘도 그에 맞춰서 굵은 바늘로 끼워 놓았습니다. 점은 원하는 위치에다가 얹어 놓으면 될 텐데 좀 확대할게요. 저는 여기 미리 샘플에 미리 만들어준 대로 그 위치에다가 넣어 볼게요. 스트레이트는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한 번에 넣는 건데요. 짧은 선이기 때문에 아주 조금만 가서 바늘을 넣었습니다. 너무 당기면 점이 좀 작아지니까 이 정도 크기로 할게요. 여기는 좀 큰 점이라서 2번을 스트레이트로 얹어 놓겠습니다. 점이 좀 커졌죠? 버섯의 아랫부분을 채우기 전에 저는 여기 밑둥, 버섯의 밑둥 부분을 먼저 다 면을 채운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공간을 메꿔 보겠습니다.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롱앤쇼 스티치이기 때문에 별다른 설명 없이 공간을 다 채워 놓겠습니다.
이렇게 면을 또 다 채웠고요. 버섯의 아래쪽 부분을 입체 스티치로 채운 다음에 겉에 테두리들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안쪽은 리드 스파이더 웹이라는 스티치로 면을 채워볼 텐데요. 패키지에 써있는 가닥수를 꼭 맞춰서 일단 끼워놔주세요. 이 스티치를 할 때는 먼저 선을 그려놓은 선에 스트레이트로 밖에서 안쪽으로 기둥을 먼저 만들어 놔주세요. 다 밖에서 안으로, 밖에서 안으로. 마지막 기둥까지 만들었습니다. 선을 끊지 않고 여기서 저는 바로 연결해서 갈 텐데요. 자, 바늘에 나오는 위치를 봐주세요. 밑둥에 면을 채워놓은 곳의 바깥쪽, 그리고 마지막 기둥의 사이에서 바늘을 저는 뽑았습니다. 첫 번째 기둥부터 말아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안으로 한번 넣어서 뺄게요. 자, 기둥이랑 기둥 사이에 지금 실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나온 실을 마지막 기둥의 뒤로 한번 감싼 다음에 바늘은 앞으로 하나 더 가주세요. 두 개를 끼운 거겠죠. 바늘을 쭉 뽑으면은 마지막 기둥의 한 바퀴가 이렇게 감싸질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지금도 기둥과 기둥 사이에 실이 나와 있죠. 나온 거에 뒤에 거를 한번 감싸고 다시 앞으로 하나 더, 또 기둥 두 개를 바늘에 끼워서 뽑겠습니다. 조금 통통하게 만들 거기 때문에 너무 꽉 당기지 마시고 어느 정도 입체감 있게 손 힘에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온 거에 뒤에 거 감싸고 앞으로 계속 첫 번째 줄을 이런 식으로 메꿔 보겠습니다. 마지막 거는 기둥이 하나만 남았으니까 하나만 감싸서 해주시고, 그대로 이쪽 면 채운 거의 바깥쪽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한 줄이 이런 식으로 면이 채워졌고요. 다시 계속 반복해서 두 번째 줄도 가보겠습니다. 아까도 시작한 곳이 이쪽이기 때문에 첫 번째 줄 만들어 놓은 거에 바로 위에서 바늘을 뽑아서 또 출발을 해주세요. 첫 번째 기둥은 그냥 끼워 넣고 이제부터 그 기둥을 돌려 감싼 다음에 앞으로 하나 더, 두 개씩을 끼워서 똑같이 두 번째 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무 당겨서 기둥이 휘어지지 않게 적당한 손의 힘으로 당겨주세요.
이번에는 마지막 그 기둥이 공간이 다 채워졌기 때문에 꽂을 때 마지막 기둥을 제외하고 그 앞쪽에 그 기둥의 안쪽이 안 보이도록 땀을 넣어 보겠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나올 때 앞쪽의 공간은 모두 채워졌거든요. 나올 때는 첫 번째 기둥 이 안쪽에서 보이지 않게 땀을 다시 시작을 해볼 거예요. 이번에도 많은 거는 이 두 번째 기둥부터 말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는 그대로 끼워서 건너뛰어 주시고 이제부터 뒤로 돌았다가 다시 앞으로 메꾸겠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려고 했더니 이쪽 마지막 기둥이 꽉 찼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마지막 기둥을 감싸서 면을 채운 다음에 여전히 여기 중앙 기둥의 안쪽에서 보이지 않게 쏙 넣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공간을 모두 메꾸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서 이쪽 공간을 메꾸고 마무리를 할 것 같아요.
마지막 기둥까지 돌렸는데 이만큼의 공간이 남았으니까 저는 세팅처럼 공간을 한 땀으로 메꾼 다음에 끝내겠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서 나머지 공간도 메꿔 볼게요. 이렇게 해서 공간을 모두 메꾸었고요. 이번에는 좀 깔끔하게 보이려고 여기 위에 부분 아웃라인으로 빨간색으로 아웃라인을 마무리를 짓고요. 밑둥에 있는 테두리도 모두 아웃라인으로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홍보사슬 모두 면을 채워서 완성을 했고요. 이번에는 옆에 있는 잎으로 가서 마저 끝내보겠습니다. 이쪽에 잎사귀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저는 선을 아웃라인으로 먼저 만든 다음에 잎을 세틴으로 채울 건데요. 아래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웃라인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한 땀 0.3을 가서 실이 나온 자리에 바늘 끝을 뽑아 작은 선들을 연결해 주는 게 아웃라인이죠. 다시 빈자리에서 0.3을 가서 그대로 떠주고, 이때 주의할 거는 실이 뽑고 나면 위쪽에 있는데 위쪽에 있는 실만 아래쪽으로 한 방향으로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엉킨 부분을 좀 풀고 가겠습니다. (0.3을) 떠서 남은 실이 위쪽에 있는데 그것만 한 방향으로 내려주세요. 아웃라인이나 백스티치 같은 기본 스티치들은 제가 따로 올려놨으니까 영상을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줄기를 만들 때도 메인 가지를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겹가지들로 가는 게 낫겠죠? 뒤에서 매듭을 지어주고 가도 괜찮겠지만은 저는 매듭을 짓지 않으려고 수놓아진 뒷부분에 선을 타고 내려와서 다시 수놓을 부분까지 움직이겠습니다. 나머지 마지막 겹까지도 선을 모두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잎사귀 세틴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세틴을 할 때도 역시 면을 채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항상 기준선, 길을 먼저 만들어 놓죠. 위에서 중심선, 가운데로 하나 선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한쪽 면을 먼저 채우고 저는 반대쪽 면을 채워보려고 해요. 다시 위에 꼭지점에서 나와서 방금 넣었던 끝자리에 다시 넣어서 실을 안쪽으로 대각선으로 방향을 좀 모아 보겠습니다. 아래쪽 공간을 다 채웠으니까 다시 위쪽 반대편의 공간으로 가서 마저 같은 방식으로 채울 거예요. 바깥에서 선을 따라서 바늘 끝을 뽑고 중심에 있는 한 점에 계속 모아주세요.
이렇게 잎사귀 하나를 세틴으로 모두 채웠고요. 나머지 잎사귀도 모두 저는 같은 방식으로 색만 조금씩 바꿔서 채워 놓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잎사귀를 모두 세틴으로 채웠고요. 이제 제일 마지막 잎사귀 중간에 두 개의 프렌치넛으로 씨앗을 한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프렌치넛은 조금 확대할게요. 만들고 싶은 그 자리에서 바늘 끝을 쭉 뽑아주시고, 양손을 써야 되니까 제가 수초를 좀 내려놓을게요. 실을 잡고 바늘을 실 위쪽에 올려놓으세요. 두 번을 감싸 돌려서 실이 나온 자리, 비슷한 자리 근처에다가 바늘 끝을 꼽아두고 잡고 있는 실을 쭉 당겨서 씨앗을 패브릭에 모아주세요. 아래쪽에 씨앗 모양의 매듭이 모여있죠. 확인하고 뒤로 한 번에 쭉 뽑겠습니다. 자, 모양이 예쁠 때 이렇게 스탑 해주세요. 다시 위쪽에 있는 거 하나 더 만들고 싶은 위치에서 뽑은 다음에 실을 잡고 바늘을 위에 올려서 두 번 감싸고 거의 비슷한 자리에 바늘 끝 다시 뽑고요. 실을 당겨서 씨앗은 항상 먼저 모아주세요. 손을 놓으면은, 엄지를 놓으면 다시 풀어지니까 어느 정도 잡고 있다가 마지막에 살짝 손을 놓아주시면은 풀리지 않고 모양이 딱 잡힐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홍버섯 도안이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